자, 오늘은 저렴한 광택기로 광택을 낼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요걸 준비했는데, 요건 뭐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구독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요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광택을 낼 수 있냐, 그래서 그거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이걸로 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패드는 뭐 굉장히 좋은 패드예요. 뭐 헥사 패드도 있고 스펀지 패드도 있고. 약재는 맥과이어 UC 요거를 쓰셨나 보네요. 그리고 제일 궁금하신 게 광택기인데, 요거 뭐 어디서 나온 제품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요거는 처음 봅니다. 시거잭용 광택기 같아 보이는데요. 한번 볼게요. 뭐 별거 있겠죠, 뭐 박스. 자, 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패드가 있는데 요거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지금 보시면 선이 좀 기네요. 이제 시거잭을 꽂아서 할 수 있게끔 선도 좀 길게 나와 있네요. 참 요즘에 참 사람들이 물건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게 온오프 하는 기능 같고요. 요 위에는 이제 RPM 조절되는 거. 패드는 나중에 뭐 왁스 버핑할 정도는 되는데 광택 낼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스폰지도 뭐 왁스 뭐 묻히는 왁스 바를 때 뭐 저 정도는 쓰면 되겠네요. 일단 촉감 자체는. 근데 요걸로 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일부러 광택을 지금 다 내놓은 상태인데 한 일주일 정도 밖에다가 세워뒀습니다. 일부러. 뭐 먼지도 많고요. 뭐 며칠 전에 비도 한번 와서 자국이 많죠. 이 상황에서 제일 제가 가지고 있는 수건 중에 제일 더러운 걸로 이렇게 미친 듯이 닦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건으로 인한 수월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도장면에는 먼지나 뭐 꽃가루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수건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게 수건에 끼어서 도장면에 스크래치를 만들면서 닦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뭐 광택 한번 내놓은 상태인데 다시 광택 내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스크래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먼지가 이렇게 있으면 뭐 기름걸레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셀프 세차장 가셔서 물만이라도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시죠? 스크래치가. 예? 요 정도만 해도 한 방에 요 정도 스크래치가 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자, 요렇게 요 상태에서 뭐 반대쪽도 같이 한번 닦아 볼게요. 이 서걱서걱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스크래치를 만들고 있는 소리예요. 요렇게 뭐 먼지가 좀 앉을 수도 있는데, 먼지가 앉을 때마다 뭐 계속 뭐 세차를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아예 도장면에 손을 대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는 거는 있죠. 뭐 3분 세차, 뭐 물 없이 하는 세차,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스크래치 다 납니다. 스크래치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조금 덜 나게 윤활 성분 좀 들어가고, 알코올 좀 들어가고, 색소 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갔겠죠. 뭐 케미칼도 뭐 크게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검정색 차에는, 특히 검정색 차, 흰색 차 같은 뭐 티가 많이 안 나는데 검정색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검정색 차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먼지만 탁 앉으면 기름걸레 같은 거를 하나 만드셔서 그걸로 먼지만 닦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뭐 차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오늘은 저렴한 광택기로 광택을 낼 수 있느냐, 그게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부분만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레이바 작업을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광택을 내겠다 그러면 클레이 작업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댓글로 이전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클레이바를 얼마짜리를 써야 하냐, 싼 것과 비싼 것의 차이가 뭐냐. 싼 거는 조금 약간 딱딱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도장면에 박혀있는 뭐 쇳가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싼 걸 사서 많이 안 쓰고 계속 새 거를 삽니다. 비싼 걸 사서 뭐 8번 10번 쓰는 것보다 싼 거 한 두세 번 쓰고 버리고 두세 번 쓰고 버리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듀얼은 싱글과는 다르게 패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상을 좀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패드에 이렇게 마킹을 해두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보드마카라서 다 지워집니다. 요거는 뭐 패드나 광택기가 제게 아니라서 나중에 또 택배를 보내드려야 돼요. 자, 보드마카로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그렇게 해야 이제 패드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요 광택기 같은 경우에는 RPM도 좀 약하고요, 뭐 힘도 좀 약해서 패드나 약재를 초반에 조금 강한 걸로 초벌을 칠 겁니다. 초벌 치고 그 다음 말볼 2번 칠 건데요, 지금 요 양모 패드에 지금 요 약재는 3M 기준으로 2000방입니다. 3M 기준으로 2000방으로 조금 강하게 칠게요.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싱글 광택기로 한번 돌렸었죠. 그때는 양모 패드에 2000방으로 하면 스월이 엄청나게 생겼었죠. 그런데 요렇게 힘이 약한 것들은 스월이 안 생깁니다. 자, 보시면 패드가 안 돌죠. 이렇게 안 돌죠. 그렇게 눌러서 저렇게 패드가 안 돈다 그러면 저 상태에서 계속 눌러서 광택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절대 광택 안 납니다. 뭐 계속 돌려셔도 광택이 안 납니다. 저렇게 하시면.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요렇게 뭐 엄청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자기는 광택을 엄청 잘 낸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엄청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분 계신데, 요 광택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백날 첫날 해도 광택이 안 납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패드가 계속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저 상태에서 프레셔를 주면 패드가 멈춰버려요. 그렇게 되면 광택이 안 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경로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 패드가 한번 이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패드가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한 칸 내려와서 절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패드가 이전에 지나갔던 자리에 절반을 물고 들어가셔야 돼요. 위로 가실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리고 내려올 때도 기준선이 딱 보입니다. 그 절반을 물고 내려오세요. 이게 그냥 FM 방식이에요. FM 방식. 그러나 뭐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무조건 좋다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정석을 알고 편법을 쓰셔야 돼요. 편법부터 먼저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주세요. 뭐 좌우로 한번 하시고 상하로 한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싱글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지금 패드를 움직이고 있죠. 그쵸? 싱글로 할 때는 저거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왜냐면 요거는 커팅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약재나 강한 패드를 써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광택기가 힘이 떨어져요. 비싼 것들에 대비해서. 뭐 이래 싼 게 뭐 비싼 거 똑같이 힘도 주고 밸런스도 잘 나고 이러면은
안 되죠, 그거는. 예. 그럼 사람들 다 그런 거 안 써요. 전문가들도 다 이건 쓰시겠죠. 뭐 하는 방식이 계속 똑같습니다. 뭐 보시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동영상에서 전문가분들이 막 이렇게 광택을 막 내시죠. 굉장히 멋있게 막 광택기 핸들링을 막 엄청 빨리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핸들링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셔서 광택기 패드가 도는 방향과 힘을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분들은 싱글 광택기나 뭐 듀얼 광택기라도 비싸고 RPM이 많이 나가는 걸 쓰느냐 하면 결국은 속도 싸움이에요. 속도 싸움. 속도를 뭐 예를 들어 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그 광택 내는데 막 3일 4일 걸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어차피 근데 검정색 차는 하루 종일 광택 내야 되긴 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은 리스크가 좀 있지만 그 리스크를 실력으로 커버를 하면서 RPM이 높고 커팅력이 좋은 그런 광택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은 뭐 요 정도만 쓰셔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요 정도면 일단 초벌 작업은 어느 정도 했어요. 초벌 작업은 어느 정도 했고요. 근데 초벌로 이거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가급적이면 초벌 작업에 어지간한 스크래치를 다 잡는 게 좋은데 이전에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광택이란 거는 뭐죠? 도장면을 까는 겁니다. 까고 있는 거죠. 예? 너무 많이 까도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를 검정색 차 일부러 구매한 게 광택 내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런 차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광택을 이 차는 한 번만 딱 낼 겁니다. 한 번만 내고 그 다음에 관리를 쭉 할 거예요. 왁스로 관리하고 뭐 실란트 뭐 그런 계열로 관리를 할 건데 도장면 관리하는 방법은 또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크래치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돌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좀 스크래치 남아 있어서 뭐 약재나 패드나 컴파운드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사용했던 거랑. 요거는 뭐 방법은 똑같으니까 영상을 조금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색 차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차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쉽다는 말이 스크래치가 잘 안 보여요. 흰색 차, 검정색 차에서 뭐 요정도 내서 보이는 스크래치는 흰색 차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흰색 차 관리하기 편한데 뭐 광빨 흔히 말하는 그는 검정색 차 훨씬 좋죠. 자, 광택 낸 부분과 지금 안 낸 부분, 요거 살짝 낸 거고요. 요거는 안 낸 부분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광택 낸 부분에도 스크래치가 깊은 것들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저런 것까지 다 잡냐 안 잡냐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저렇게 끝까지 다 잡진 않아요. 어차피 투명 도장을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건 없습니다. 저 정도면 차후에 실란트나 왁스 같은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차를 오래 타실 때 더 유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저걸 다 깎아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스펀지 패드를 사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칠게요. 마무리 약재는 요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맥과이어 UC 컴파운드입니다. 요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광택을 끝내도록 할게요.
처음에 약을 바를 때는 뭐 이렇게 빨리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약 바를 때는 이렇게 빨리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제로 약이 다 묻었다 하면 실제로 돌릴 때는 RPM을 최대한 높여서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맥과이어 요 약재 같은 경우에는 뭐 3M하고 비교한다면 한 2500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 느낌상으로는. 그게 뭐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표시를 잘 안 해줘서 그냥 느낌으로만 봤을 때 한 2500방 정도 됩니다. 2500방 정도. 그리고 요 컴파운드는 일반인 분들 쓰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적당히 유분도 적당히 있고요. 뭐 전문가분들은 유분이 없는 이제 수성약재를 쓰시죠. 수성약재를 쓰셔서 도장면을 완벽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요 정도 케미칼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3000방 이상, 뭐 2500방 이상, 3000방 이상은 약재 유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점점 고운 컴파운드로 갈수록 유분이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마무리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분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만 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뭐 요 정도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닦아내고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포커스를 잘 못 잡는데, 그리고 검정색 차라서 노출 맞추기가 조금 어렵네요. 수동으로 맞추고 있긴 한데 앞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노출을 조금 오버시켜서 스크래치가 더 잘 보이게 그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밥 먹고 오니까 먼지가 또 쌓였어요. 먼지가 쌓일 때는 이렇게 먼지만 털어만 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먼지를 닦는 게 아닙니다. 먼지는 이렇게 살짝 털어내는 거예요. 차후에 또 기름걸레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먼지 터는 용 걸레,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스크래치 많이 보이죠? 일부러 좀 더 많이 보이게 카메라 세팅을 좀 했습니다. 자, 이거는 광택 낸 부분이죠. 뭐 미세하게 있긴 있는데 저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스월을 만든 부분이고요. 여기는 저렴한 광택기로 돌린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반인 분들도 제가 한 영상하고 똑같이 하시면 요 정도 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 선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패드 세척하는 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그거까지 오늘 이번 시간에는 보여드릴게요. 양모 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 털 사이사이에 약재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 표면만 이렇게 씻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양모 중에도 그 털이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만 씻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꽉 짜주시고요. 그리고 탈수는 어떻게 하냐, 저 상태로 놔두놓으면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여름에 아무래도 젖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탈수는 요 광택기에다가 붙이셔서 그냥 돌리세요. 그러면 탈수기처럼 물이 팍 튀면서 이렇게 물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탈수가 됐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탈수기처럼 빠지는 거예요, 그냥. 예, 굳이 뭐 일부러 손으로 꽉 짜고 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물기가 빠졌다 하면
이렇게 손으로 톡톡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손하고 패드랑 마찰이 생기면서 남아있던 물기가 날아가는 게 느껴지세요. 저 정도만 치면 굉장히 뽀송뽀송한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쉽죠? 그래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모 패드 말고 스폰지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폰지 안쪽까지 약재가 파고 들어가요. 쪽쪽 빨아먹죠. 흡수를 해서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폰지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드름 짜듯이 이렇게 쭉쭉 짜주셔야 돼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쪽쪽 짜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물기 빼실 때도 이런 식으로 눌러서 빼주시면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래도 물기가 좀 남아있죠. 그러면 광택기에다 붙이신 다음에 돌리시면 돼요. 그럼 탈수기처럼 물기가 쫙 날아가요. 뭐 스폰지 패드도 앞에 보여드렸던 양모 패드랑 마찬가지로 큰 물기가 어느 정도 날아가고 나면 손으로 이렇게 톡톡 쳐주시면 마지막까지 있는 물기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안쪽에 혹시 박혀있던 뭐 컴파운드 알갱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치면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뽀송뽀송한 단계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손을 저렇게 오래 대고 있으면 손이 뜨거워요.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톡톡 쳐주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거 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광택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패드 세척기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오늘 뭐 보여드린 김에 패드 세척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뭐 패드 세척기라고 해서 기존에 뭐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10만원이 넘죠. 막 10몇만원씩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굳이 뭐 일단 제 기준으로는 뭐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살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 뭐 대충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광택을 많이 안 내시고 뭐 그러신 분들은 굳이 뭐 이런 작업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정도 수준의 패드 세척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쓰시기에. 일단 옷걸이에 건조대에 있는 그 살을 하나 뺐어요. 뭐 저거 다 안 쓰니까. 왜 건조대에 있는 걸 쓰냐? 저게 녹이 안 씁니다. 물이 묻어도요. 저게 딱 좋습니다. 작업하기가. 예전에 만들어 썼었는데 이거 뭐 하다가 누가 달라고 해서 줘버려서 다시 하나 만들게요. 자, 일단 통하고 이런 거 준비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병뚜껑. 저는 병뚜껑 은근히 많이 씁니다. 병뚜껑 중간에 구멍을 하나 뚫어 줄게요. 구멍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실 때 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구멍의 크기는 건조대 아까 살 뺐던 거 있죠. 그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너무 커도 안 좋고 딱 맞아도 안 좋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 광택을 그렇게 많이 안 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광택을 많이 내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전동으로 뚫으면 이렇게 뭐 지저분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부분을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그게 부유물들이 떠다니면서 패드에 끼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꼭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독 담아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통 있죠. 뭐
뭐 요즘에 인터넷 뭐 세차 워시 버킷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팔죠. 뭐 그런 거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 근처 페인트 가게 나 철물점에 가도 있을라나? 하여튼 페인트 가게 이런 데 가시면 이런 통 많습니다. 말만 잘하면 공짜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통만 하나 팔 수 있냐고 해서 저 통만 하나 사와도 상관없습니다. 저 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지간히 차로 밟아도 안 부서지고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저 통 많이 써요. 페인트 통. 자, 구멍을 양쪽에 뚫어 주시고, 이렇게 아까 가운데 구멍 뚫었던 병뚜껑들을 쭉 끼워 줄게요. 이렇게 쭉 끼워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반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다 필요가 없어요. 절반만 하시면 돼요. 적당히 자리 잡으시고 이렇게 힘으로 눌러서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 더 이쁘게 하려면 저쪽을 커팅을 해서 뭐 레진 가지고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이쁘긴 한데, 뭐 효율적으로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뭐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진 매트 있죠? 혹시 저한테 방진 매트 구매하셨던 분들은 짜투리 이런 거 남는 거 있으실 거예요. 뭐 방음 휀다나 뭐 본넷이나 뭐 도어 방음 작업하시면 요 짜투리가 분명히 남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들고 계십시오. 제 영상 보시면 저런 게 자동차 곳곳에 굉장히 쓸 데가 많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들고 계시면 나중에 어떻게든 제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 뭐 구멍 하나를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뚫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수위가 물을 너무 높이 받으면 얘 구멍으로 물이 빠지면서 자동으로 수위가 조절이 되게, 물 높이가 조절이 되게 저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했던 그 병뚜껑들이 뭐 이리저리 뭐 놀지 않게끔 적당히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저 방진 매트가 물에 젖으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건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물론 일부러 뭐 물리적으로 떼내면 떼내지는데 물 때문에 떨어지는 재질은 절대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공사할 때, 방수 공사할 때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걸 더 묽게 만들어서 저걸 원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만큼 물에 강합니다. 이렇게 물을 채우면 지금 옆쪽에서 물이 새죠. 물이 새면서 이제 수위가 맞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 얘가 물을 차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적정 수위를 항상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패드도 저것도 엄청 오래 썼네요. 저것도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자, 하실 때는 RPM은 가장 낮게, RPM을 높여서 세척하시는 거 아니에요. RPM 가장 낮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병뚜껑이 돌면서 물을 쳐올립니다. 물을 쳐올리면서 패드의 표면 부분을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손으로 뭐 대충 빠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광택 많이 내시는 분들은 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런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싱글 광택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탈수할 때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뭐 담배 태우시는 분 담배 한 대 피고 오시고 뭐 그러면은 굉장히 잘 말라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탁탁 쳐주면 완전히 뽀송뽀송한 단계까지 말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싱글로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하실 때 손이 잘못하면 패드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뭐 저렇게 하여튼 저하고 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저는 뭐 세차할 때도 요렇게 쓰기는 써요. 흔히 세차할 때 워시 미트 있죠. 워시 미트를 뭐 카샴푸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버킷을 사용을 하시죠. 세차 버킷은 하나 정도는 있으시는 게 좋아요. 세차하실 때 워시 미트로 도장면에 그 세제로 작업을 하면 도장면에 묻어있는 돌 알갱이라든지 먼지 알갱이 같은 게 저 미트에 낍니다. 그 상태로 계속 미트질을 하면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겠죠. 뭐 그런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뭐 그립가드나 뭐 이런 거를 쓰시는데 뭐 저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뭐 저렇게 해주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뭐 저렇게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워시 미트를 다 쓰시고 세차를 다 하시고 탈속이 되는 거 바로 돌리시면 되는데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리고 세차할 때 사용하는 워시 미트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손으로 짜도 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럴 경우에 요거를 건조대 형식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트렁크에 실어 놓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세차나 뭐 도장면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